트럼프의 미국은요, 같은 편 아니면 적입니다. 지금 한국이 확실하게 같은 편으로 보이지 않는 한 빠이빠이다라는 거죠. 뒤도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이렇게 눈부신 발전에 감사하고요. 그냥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 이게 그냥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죠. 이재명 정부가 한국과 미국 동맹 사이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임기 내에 추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게 GDP 대비 5%에 달하는 국방 예산 책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고 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방위비가 2.32% 책정됐고요. 이것을 2배가량 올린다라는 말이죠. 사실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EU 같은 경우는 1%대, 2%도 잘 없죠. 일단은 대한민국의 이 방위비 부담 5%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공식적으로 이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밝히지만 사실상 이 협상 과정에서는 상호 영향을 주는 패키지 딜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말이죠. 이 작전권 우리가 가질 테니까 이 분담비 좀 내려줘, 이렇게 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전작권 환수 요청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거는 미군 철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요. 미국 정부의 무지한 반미 자해 외교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말이죠.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미군을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이 김정은이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2주 안에 끝난다라고 봐도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라도 이란을 신경 쓸 여력이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에게 바짝 엎드렸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중동 패권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라는 논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거는 저는 미친 짓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는 지금 전쟁의 시대, 정보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군을 빼겠다라는 이건 무슨 자신감입니까? 도대체 지금 이 타이밍에 전작권 환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모른다라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브레인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염병만 던지고 만날 첫날 국가 세금에 빨대 꽂아서 쭉쭉 빨아먹을 생각만 하는 인간들이 득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헤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보가 뭔지, 경제가 뭔지, 외교가 뭔지 가슴이 찢어지는데요. 중동전과 북핵 위협이 격화되는 와중에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이재명 정권의 외교적 무지와 안보 자해 행위를 지적합니다. 미국과의 신뢰 붕괴에 따라오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높아집니다. 북한의 도발 들어옵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말이죠. 빨가벗고 총칼 없이 전장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이 중동 전쟁에서 이란을 조용히 고립시키는 중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남겨두고 그 내부의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예 국가의 체질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폭스뉴스에 따르면요,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 2주간 시간을 준 겁니다. 그거는 미군의 직접 참전을 보류했다라는 이유라기보다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실제로 이란을 지원하는 가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근데 747 보잉기 5대 띄웠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이 바짝 엎드렸죠. 그 이후에 뭐가 더 뜨는가 한 번 더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이란의 핵시설은 중국 기술이 투입되어서 건설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란 석유의 90%를 수입하는 국가죠. 그런데 이 이란 전쟁에 직접적으로 이 중국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미국의 거대한 외교 승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는 2주간의 시간이 왜 필요하냐? 전략 자산 재배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겠다라고 했을 때 해봐. 응원해 화이팅 그 정도로 끝내는데 진짜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핵시설을 박살을 냈죠. 놀랬습니다. 와, 네타냐후 짱인데? 그러면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미국은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등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만큼의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 전쟁에 즉각 뛰어들기보다는 한번 지켜보자 이러는데 너무 잘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후반부에 투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봤을 때 전쟁에 즉각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딱 보고 계산된 개입을 선호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말하지 않겠지만요. 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입을 띄는 순간 미국의 정보 신뢰망에서 한국이 빠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자, 전작권 이제 가져가. 그리고 우리 정보는 너와 공유할 이유가 있어? 작전권이 나한테서 갔는데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굳이 왜? 전작권 환수는요,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를 주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웃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전작권 환수는 단순히 명분을 넘긴다라는 게 아니라 미군 철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면요, 미국이 더 이상 한국군과 모든 군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미국은 스파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 중국에 드러누워 있는 한국과 정보를 공유한다? 이거 사실 찝찝했는데 전작권 환수 가져가 하면 공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호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작전 통제권이잖아요. 지휘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거를 가져간다라는 건 미군은 따로 한국군은 따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전의 분리입니다. 곧 주한미군의 독립작전 또는 철수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미 이재명이가 친중 반미 노선을 가고 있다라고 간주하고 있죠. 전작권 환수를 입을 떼는 순간 그간의 동맹의 신뢰가 무너지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군이 한국에서 작전의 독립성을 요구하게 되면요, 이후 작전 분리 명분이 쌓이게 되고 제2의 아프간 철군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를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희생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과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심심찮게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 답답한데요. 19일에 북한이 서해상으로 다연장 로켓 10발을 발사했습니다.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거고 저게 저겁니다. 그런데 19일에 방송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일에 백악관에서 이 다연장 로켓이 10발이 서해상으로 발사됐다. 우리는 심각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명백한 군사 도발이죠. 이재명이가 대북 확성기 끄자마자 이 로켓은 발사됐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틈을 타서 노린 행동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거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미군의 철수까지도 가능한 움직임을 한다? 그거는 나라 통째로 이 북한의 아가리에 넣어주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북한 비핵화와 이란 비핵화가 동일한 원칙 아래에 다뤄지고 있다라고 말이죠. 동일한 원칙.
후덜덜하지 않습니까? 이란의 비핵화 어떻게 했죠? 핵시설 박살냈습니다. 그럼 동일 선상, 동일 원칙, 북한의 비핵화 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한미군까지 철수된 상황이다라고 하면 한반도에 미군이 없습니다. 더 안전한 상황이죠. 미군의 사상자 발생이 없다라고 보시면 더욱더 과감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판단 때문에 국민들은 죽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미국은 동맹이 아니면 신뢰도, 협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폭스뉴스는 그렇게 냉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요,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도 없었고요. 일방적으로 미군의 통제권을 환수하겠다라는 건 한미동맹의 파괴이자 북한, 중국의 한반도 작전 공간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단한 정권이다라는 거죠. 전 세계 유일무이한 미국을 상대로 불평등 조약을 끌어낸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 한미동맹을 스스로 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전을 보장받고 거기에 경제가 발전하고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겁니다. 꿀만 빨고 살다 보니까 피로 지킨 자유 따위는 신경도 안 쓰이나 봅니다. 이재명 정권의 이 외교는요, 반미를 향한 자멸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의 근간은 한미 동맹입니다. 친미로 남아야만 대한민국은 살아간다라는 거죠. 지금은 안보 위기입니다. 중동에서 이란이 무너지고 있고 미국은 확실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눠지고 있죠. 자유진영이냐 사회주의 진영이냐, 반중이냐 친중이냐로 확실하게 선명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를 말한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이쪽 진영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스스로 고립시키는 자해 외교다라는 겁니다. 미군 철수 바로 따라오는 게 정보 단절이죠. 군사작전이 분리가 되면요, 동맹 해체로 이어집니다. 트럼프의 미국은요, 같은 편 아니면 적입니다. 지금 한국이 확실하게 같은 편으로 보이지 않는 한 빠이빠이다라는 거죠. 뒤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반미 자해 외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저지돼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생존의 근간입니다. 그래야만 북핵도, 중동의 혼란도, 중국의 포위망도 뚫을 수 있는 겁니다. 전작권 한수는 그 무엇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켜주는 것은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동맹뿐이다라는 겁니다.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김영민 TV였습니다.